만난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소개를 받고 알고 지낸 기간이 40일인데 사귀는 것도 한 20일 정도 됐을까? 한 중반부터 만나셨던 것 같은데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한번 사연을 볼게요. 그 시간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오진 않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 지인이 소개를 해주려고 하던 사람인데 최근에 서로 한번 만나기로 해서 만나게 되었고요. 소개받고 알고 지낸 지는 한 40일 정도의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지인분이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그곳에서 편하게 만나기로 했고요. 우리 너의 이름은 님은 낯가림이 좀 심한 편이라서 모르는 사람과 있으면 긴장도 많이 하고 말도 정말 잘 안 하는 편인데요. 이 남자친구분하고는 처음 만난 날부터 서로 대화도 잘 통하고 7시간 정도 넘게 같이 있었는데도 헤어지는 게 아쉬울 정도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컬하게도 서로 연락처를 묻지 않고 헤어졌습니다. 연락처를 안 물어본 이유는 2가지 정도가 있겠죠. 첫 번째, 너무 좋아서. 너무 이야기가 잘 통해서 정신없이 하다가, 두 번째는 경험이 부족해서. 아무리 그래도 연락처는 물어보는 거는 기본 남자의 매너 아닙니까? 자, 이 2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만남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고 며칠 동안 연락이 없어 저는 하루 즐겁게 보냈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연락이 다시 닿아가지고 만나기로 했는데 카톡을 보내는 것도 만나자고 할 때도 너무 조심스럽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대해달라 라고 말을 해주곤 했습니다. 이 사람이 편하게 대하고 싶지 않아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여자를 대하는 걸 원래 좀 어려워하나 봐요. 그리고 특히 좋아하는 여자를 대하는 건 더욱더 어려워하나 봐요. 남자친구가 저보다 나이가 어리고 생활 패턴이 다르다 보니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친구가 저한테 맞춰서 제가 퇴근하면 집 근처로 만나러 오게 되었고요. 짧은 기간 만났지만 일주일에 2번 이상은 만났고요. 만날 때마다 저를 많이 배려해주고 보는 것만으로 너무 좋다고 자주 만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이렇게 굉장히 잘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거의 이제 사귀려고 마음을 먹으면요 누구나 노력합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직업상 스트레스도 많고 늦게 끝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술자리를 가지는 경우가 더러 있었어요. 저는 술을 잘 마시지 못하지만 남자친구가 술자리를 좋아하고 각자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다 생각하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지금 남자친구라고는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이때도 남자친구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썸 타는 관계거든요. 지금 남자친구라고 이야기를 아직까지는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제가 한번 다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너의 이름은 님은 남자친구랑 지금 사귀는 사이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소개팅으로 한번 만나가지고 그냥 썸을 타는 관계라고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상대방이 술을 마시든 다른 여자를 만나든 별로 신경 쓸 상황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만나긴 했지만 사귀자는 얘기는 아직 없었어요. 저 또한 게임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같이 게임하는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따로 간섭하거나 연락 문제로 싸우거나 하는 일이 없어서 남자친구가 많이 좋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자친구랑 같이 있다가 제가 기분이 상해서 집에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남자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집에 갑자기 너의 이름은 님이 가고 싶어 했냐면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부터 이 너의 이름을 님은 남자친구가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진짜 이게 좋아하는 게 맞는 건지 남자친구가 확신을 주지도 않고 사귀자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이제 뜨뜻미지근한 행동도 하고 연락도 자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혼자 좋아하고 자신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불안했다고, 본인은 본인에게 화가 나면 말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없이 연락 안 되는 게 제일 싫다고 하면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귀자는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니었고 너한테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였다 얘기해 주었습니다. 결국 남자친구가 사귀자는 말을 했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귀기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좀 배울 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상대방에게 사귀자고 말을 하면 주도권이 빼앗기는 줄 알고 상대방이 고백할 때까지 기다린다거나 나에게 사귀자고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먼저 사귀자고 이야기를 하면 주도권이 완전히 빼앗겨서 의뢰 연애를 할까봐 걱정을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먼저 내가 호감을 표현하게 되면 내가 의리되는 연애가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먼저 호감을 잘 표현하지 못하게 되신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여자분들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엔 자기가 좋아하면서도 내가 사귀자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미묘한 자존심 같은 걸 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로부터 사귀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때 지금 딱 너의 이름은 님이 하시는 행동처럼 딱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마치 헤어질 것처럼 굴어요. 남자를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처럼 갑자기 기분이 상해서 토라져서 가버린다거나 얘를 끊어낼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약간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처럼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남자들의 한 80% 이상들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경험이 없어서 도대체 여자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갑자기 거절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기만 하고 대부분의 남자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몰라요. 눈물을 흘리고 그냥 거절당했다고 생각해서 좌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서로 남자들과 여자들의 생각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자들은 얘가 나한테 사귀자는 얘기를 안 하니까 얘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하고 뭔가 확신도 없어서 가지고 노는 건가 라고 생각해서 기분 나빠하거나 이런 행동들을 보이는데, 남자들 입장에서는 잘 지내다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갑자기 황당해하고 자기네들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해서 거절당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운 좋게 이 케이스에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긴 했어요. 사귀자고 해서 넘어갔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은 남자도 여자 눈치를 보고 있고 여자도 남자분의 눈치를 보고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자기가 호감을 먼저 표시하면 되는데 표시하거나 이런다고 해서 잘못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해결책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요즘 세상은요, 사귀자는 이야기가 꼭 남자들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사례적으로만 보더라도 남자가 여자에게 사귀자고 꼭 해야만 주도권이 여자가 가져가서 오래가는 게 아니에요. 사귀자고 얘기를 하면 남자들이 주도권을 갖거나 여자들이 주도권을 갖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귀자고 하는 말 자체나 호감을 표현하는 말 자체가 주도권을 나누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도권이라는 것은 그 사람과 사귀고 난 이후에 하는 행동 태도, 즉 집착을 하거나 구속을 하거나 의심을 하는 행동 때문에 주도권이 나뉘는 경우가 많지, 단순히 사귀자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주도권이 나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접근을 할 때도 상대방과 관계를 차근차근히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좀 상황에 맞지 않게 너무 무리하게 막 상대방에게 호감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받으려는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귀고 난 이후에 상대방이 떠날까봐 집착을 하고 구속하고 의심을 하고 형식적인 데이트나 연락만 추구하고 상대방을 다그치는 경우가 아니면요, 웬만해서는 가불이 나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귀자고 하더라도요, 상대방과 대화의 테크트리를 쭉 타신 이후에 상대방의 이성친구로서 자격심사를 하고 오늘부터 1일 하자고 하면 상대방에게 주도권이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기다리신다거나 그런 행동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귀자고 말을 하고 마무리가 됐어요. 그날 이후로는 남자친구에게 연락도 잘해주고 표현도 잘해주고 맞춰주려고 했는데, 문득문득 남자친구가 너무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여서 가끔 답답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이 눈치만 보고 상대방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자를 불편하게 대하죠.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긴장해서 불편하게 대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초짜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연애를 못하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긴장을 하고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긴장을 안 하는 게 연애 초짜예요. 실력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나 주변 여자들을 편하게 대해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좋아하더라도요, 내가 하던 패턴이나 방식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완전 주눅 들어서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연애 초보와 선수의 차이예요. 근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한 8, 90%의 남자나 여자분들이 경험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연애를 갖다가 뭔가 이론적이거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여자를 대하는 게 익숙해져 있는 사람, 남자를 대하는 게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분이 여자를 대하는 게 굉장히 서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가 저랑 키가 비슷해요. 외모 자신감도 부족하고 그전 연애가 상처가 깊은지 저를 좋아하는데 저에 비해서 본인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도 너 좋아해서 만나는 거고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라고 자주 얘기를 해주고 다독여주고는 했습니다.
그런 거랑은 상관없어요. 본인이 이제 이 남자친구가 주눅들어 한다고 해서 내가 다독여주고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개선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는 세상에서 내가 직접 경험을 해본 사실을 토대로만 판단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조별 발표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야. 근데 야, 너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있어. 너가 강단에만 나가서 조별 발표 딱 멋있게 하고 와. 사람들은 다 너를 좋아하고 너한테 박수 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지 안 그럴지 몰라서 긴장은 어차피 합니다. 한 번도 내 조별 발표를 안 해본 사람이 야,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있으니까 너가 나가서 편하게 하고 와. 말은 쉽지. 이 남자도 내가 여자를 제대로 만나본 적도 없고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게 그런 성공에 대한 부족한 내면 세계 경험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 갖다가 야, 내가 너 좋아하고 있고 내가 진지하게 너 만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남자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걱정을 할 거예요. 내면 세계의 판단은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귀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인분께 이런저런 얘기도 할 겸 가게에 놀러 가기로 약속도 하고, 남자친구가 주말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서 제가 월차를 내고 하루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계획도 다 세우고 있던 어느 날 정말 별거 아닌 일로 싸우게 됐어요. 남자친구가 오토바이를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너의 이름은 님은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술 마시는 걸로 잔소리 한 적도 없었는데 갑자기 술을 마시는 거 대신에 바이크를 타는 걸로 취미를 바꿔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별다른 다툼이 없이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날은 저도 모르게 예민하게 군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남자친구가 막 싸우다가 남자친구가 다시는 오토바이 얘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좀 마음이 상했나 싶어서 그만 얘기하자고 하고 자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각자 다를 수 있으니까 서로 맞춰가자고 하면서 너만 나한테 맞추지 말아라,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의사소통이 이 사람이 아라고 얘기하면 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영어로 얘기했는데 난 스페인어로 얘기하고 이 사람이 스페인어로 얘기하면 난 한국말로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이게 너무 서로 다른 거예요. 어떤 부분이 다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남자친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남자친구가 저렇게 말은 하면서 오토바이를 이해 못한다는 게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내가 오토바이 타는 걸 이해를 못해주는 거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갑자기 남자친구는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 주고받게 되는 건지 우리가 좀 상황을 따져봐야 돼요. 제가 좀 이해되게끔 설명을 해드릴게요. 남자분들을 만나실 때 정말 중요하게 잘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의 남자친구가 무엇인가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싫어해. 그러면 명확하게 왜 그게 싫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제가 어떤 얘기가 있냐면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즘에 하는 자식을 키우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어떤 남자아이가 있어요. 엄마가 생각하기에는 핸드폰을 자주 하면 좋지 않으니까 핸드폰 규제를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핸드폰도 딱 30분만 하기로 했어요. 근데 남자아이가 지키지 않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엄마한테 아니 왜 내가 30분만 이걸 해야 되는지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지금 이 오토바이를 요구하는 남자랑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내가 30분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되게 설명을 해준 적이 없어요. 핸드폰을 왜 30분은 되고 왜 1시간은 안 되는 거지? 술 마시는 건 되고 오토바이 타는 건 안 되지? 그 사람이 싫어하면 무조건 안 해야 되나? 이게 되게 이상한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납득하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남자친구의 마음이 뭐냐면 이게 왜 이런 법칙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그거에 대해서 납득하게끔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 입장에서 왜 이게 싫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 납득할 만한 설명이 쭉 있어야 되는데 걔는 납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왜 그게 싫은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마도 그게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왜 이런 기준이 발생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거죠. 자, 계속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를 꼭 사야겠다는 거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그냥 말만 꺼내본 거라고 하더라고요.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좀 투덜거리였던 것 뿐인데 너무 이거 가지고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러니까 나는 납득이 안 된다 이런 거죠. 예. 그렇게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남자친구는 다른 이야기로 말을 돌리면서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고 잘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관계가 끝난 거죠. 근데 전 마음이 안 풀린 상태에서 잠자리가 들었고 다음날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제가 출근 시간에 이르기 때문에 선톡은 제가 할 때가 많고, 남자친구는 보통 아침에 일이 없으면 10시에서 11시 정도에 일어나서 저한테 카톡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여서 선톡을 하지 않았고, 또 출근하자 일이 있어가지고 일 처리하느라고 때로 놓친 것도 있었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여느 때와 똑같이 11시 반쯤에 저에게 톡을 보냈는데 전 안일십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예민하게 굴었고 사과해야겠다고 느꼈지만 바로 답장을 하지는 않았고요. 이 남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억울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냥 관계를 이어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 남자분 입장에서는 분명히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그냥 참고 넘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마음이 뜬 것처럼 보이니까 이 피동적인 인간은 눈치 보고 이때부터 이제 자존심 싸움으로 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쓸데없는 고집을 부렸던 거죠. 결국 저는 퇴근하고 남자친구가 톡을 보낸 지 거의 10시간 만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늘 넘기면 답장을 못할 것 같아서 보낸다고 화났는지 어제 너무 예민하게 굴어서 미안해 라고 보냈는데 똑같이 안일십을 하고 답장이 없더라고요. 내일 일어나서 전화를 해봐야겠다고 하고 그 전날 잠을 설친 상태라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도 카톡에 일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아직도 화난 건가 하고선 오후에 연락해봐야겠다 생각하고선 출근 준비를 하고 평소처럼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 7시 30분에 장문의 카톡이 오더라고요. 생각은 너무 오랫동안 한 것 같다. 본인은 연락 안 되고 잠수 타는 거 싫어한다고 말했는데 그런 행동을 해서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마음 정리 다 끝났고 제가 붙잡아도 마음이 돌아설 것 같지 않고 우리가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긴 다 맞추려고 했는데 저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나한테 맡긴 네 물건은 지인한테 맡길 테니까 가져가든지 알아서 하고 네가 나 때문에 속상해서 울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더 이상 나 때문에 속상할 일이 없을 테니까 잘 지내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카톡 내용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남자는 자기는 자기를 희생해서 다 맞추려고 했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너가 반응이 안 좋아서 나는 마음이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너한테 열심히 하고 비율을 열심히 맞추려고 했는데 너가 상당히 나의 노력을 잘 안 알아주고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내가 많이 지치고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엔 너무 황당해서 카톡으로 잠수 타려고 한 게 아니다,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하자, 한 번 더 기회를 줘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읽지 않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헤어지기 전에 본인은 헤어지면 전화 수신 차단을 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 얘기 그대로 전 수신 차단을 당했고 연락할 길은 없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남자분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멍한 상태로 하루를 보내고 퇴근해서 지인분께 찾아갔습니다. 맡긴 짐도 찾아갈 겸 해서요. 근데 이별 카톡을 보내기 전날 지인분 가게를 찾아왔고 제가 연락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남자친구는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화내고 짜증내고 하면서 스스로 기분이 안 좋아진 상태였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 사람이 자존감이 낮고 눈치를 너무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떠날까봐 굉장히 불안했나봐요.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 관계를 포기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가치관도 잘 안 맞는 부분도 있었죠. 대화도 잘 안 통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인분이 전화를 해보라고 했더니 싫다고, 왜 제가 전화를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고 있어요. 장문의 카톡 내용 중에 제가 카톡을 언제 읽는지 지켜봤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도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엄청 눈치만 보니까 당연히 부담스럽고 기분이 안 좋겠죠. 지인 말로는 그전에도 제가 게임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잘하면서 본인한테는 얘기를 잘 안 해서 기분이 안 좋았다고 하고, 그날도 저는 지인 단톡방에서 인사만 하고 일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기 톡은 읽지도 않으면서 그 단톡방에 있다는 게 본인은 이해가 안 되고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았다고 하네요. 이 사연에서 이제 남자분의 성향 같은 걸 좀 얘기를 해드리면, 이 남자분은 자존감이 굉장히 낮고 사실 이 남자분이 의심이나 집착, 그런 구속 같은 게 강할 것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조금만 더 사귀게 되고 자기가 이해 안 되고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이게 만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얼마 안 했기 때문에 빨리 손절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하고 한참 만났으면 아마 의처증 비슷하게 의심이나 집착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정상적인 연애가 안 될 것 같아요. 이 남자친구분하고는.
자, 어떤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고 싶은지 한번 볼게요. 연애를 한참 안 하다 보니까 잘해보겠다는 생각이 조급하게 굴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아 헤어진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잘해보고 싶었는데 아직은 저도 상대도 준비가 덜 된 미숙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짧게 만났고 본인 마음은 다 정리가 끝났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재회가 가능한가요? 예, 당연히 재회는 가능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남자분이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 같고,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술 취해서 연락이 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케이스예요. 자존심 때문에 참을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미련도 많이 남고 후회도 많이 되고 이런 식으로 걱정하고 힘들게 살 것 같아요. 이 남자친구분 같은 경우엔 헤어진 지 일주일 정도 되었고 연락은 일치 안 하고 있고, 지인분 가게가 남자친구 직장하고 가까워서 갔다가 마주칠 것 같아서 한동안 가지 않을 생각인데 잘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저였으면 이런 남자는 안 만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자존감이 떨어져 가지고요, 장기적인 연애는 안 될 거라고 봐요. 지금 초반이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했지, 저도 옛날에 이런 식으로 연애를 했었거든요. 상대방의 반응만 살피는 연애를 했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 비위만 맞추고 상대방에게 마음에 들게 행동하기 위해서 그게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서 노력하는 연애를 제가 연애를 못할 때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당연히 에너지 고갈만 되지 자기가 스스로 행복해지지 힘들기 때문에 권태기가 빨리 와요. 이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만남이 오래 가게 되면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반응이 안 좋으면 예민해져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도 굉장히 이 남자는 후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연락이 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 봐요. 이 남자친구가 굉장히 미숙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는 어떤 여자랑도 장기 연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외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야겠죠. 3개월? 예, 지나서 연락해보시면 충분히 제외는 될 거라고 봐요. 제가 생각하기엔 크게 어려운 케이스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제가 방송에서 누차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지만 집안 간에 결혼 얘기가 오간 경우가 아니라면 재회 가능성은 80%에서 9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웬만한 예의가 없으면 잘 되고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어도 거의 재회 가능성은 100%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